혹시 여러분은 강남 아파트값이 어디까지 올랐는지 아십니까? 2025년 10월 서울 집값 상승률이 월간 1.19%로 7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놀라운 기록의 중심에는 여전히 강남이 있었습니다.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는 평당 4천만 원을 돌파했고 일부 프리미엄 단지는 평당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59제곱미터 아파트가 10억 5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역시나 강남은 여전히 대한민국 부동산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강남 신화는 대체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1970년대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던 허허벌판이었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는데 왜 매번 실패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50년의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1970년대 초반, 지금의 강남은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1970년 서울의 인구가 543만 명으로 처음으로 500만을 돌파하면서 강북도심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2년에서 3년 사이 인구가 100만 명이나 늘어나는 폭발적 증가였습니다. 게다가 1969년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면서 수도권 인구까지 도심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때 정부는 한강 이남의 미개발 토지에 눈을 돌렸습니다. 1970년 11월 양택식 서울시장이 발표한 남서울 개발 계획이 강남 개발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영동 지역에 60만 명이 거주할 신시가지를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1966년 시작된 강남 건설은 1976년 아파트지구 지정을 계기로 본격화되었습니다. 강남 개발을 가속화시킨 결정적 처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1969년 한남대교, 1973년 영동대교 등 교통 인프라 확충. 둘째, 지하철 2호선 건설로 강남과 강북을 연결. 셋째, 명문학교와 고속버스 터미널 등 주요 시설의 강남 이전. 이 세 가지 전략이 강남을 일약 강북의 대안으로 부상시켰습니다. 1973년 강남 개발의 교두보 역할을 한 역사적인 아파트가 준공되었습니다. 바로 반포주공 1단지였습니다.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한 국내 최초의 대단지 아파트로 22평에서 42평 형태의 총 3,786가구의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분양이 잘 안 됐습니다. 아직 강남이 개발되기 전이라 교통도 불편하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70년대 중후반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에는 음마아파트가 등장했습니다. 대치동 316번지에 들어선 전용 면적 77제곱미터, 85제곱미터 두 유형으로 총 4,424가구의 초대형 단지였습니다. 한보그룹의 정태수 회장이 인생의 승부수를 던진 프로젝트였는데 초기에는 극심한 자금난을 겪었지만 1980년 2차 오일 쇼크 직후 유가와 환율이 오르면서 단번에 1,000억 원 넘는 분양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돈을 세는데 한보 전 직원이 동원되었다는 일화가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이 시기 정부는 강남 개발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파격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1972년 강북도심을 특정시설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유흥시설 허가와 이전을 금지하고 백화점과 대학 등의 신설도 막았습니다. 강북 발전을 막은 상태에서 1973년 영동지구는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 강남 부동산 가격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린 결정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명문고등학교들의 강남 이전이었습니다. 1976년 경기고등학교가 강남구 삼성동으로 이전한 것을 시작으로 휘문고, 서울고, 중동고, 경기여고, 숙명여고 등 강북의 명문고들이 잇따라 강남으로 학교를 옮겼습니다. 1977년 강남구 지역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되자 당시 강남구 대부분 지역을 따로 분리해서 고등학교 배정학군을 만들었는데 강남 8학군의 시초였습니다. 명문고 이전의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교육열이 강한 학부모들이 속속 강남으로 모여들었고 이들 사이에서 형성된 엄청난 교육열은 학원들까지 번성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개포택지지구에 위치하게 된 경기여고, 숙명여고, 중동고 등이
1980년대에 현재 자리로 옮기면서 이른바 강남 8학군이 완전히 형성되었습니다. 개포동 일대가 학원가로 조성된 대치동과 함께 사교육 1번지로 자리 잡으면서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1987년 강남 아파트 가격은 1980년 대비 무려 300% 이상 폭등했습니다. 은마 아파트의 경우 1979년 입주 당시 2천만 원대 초반이었던 가격이 2006년에는 84제곱미터형이 13억까지 치고 올라가며 고점을 찍었습니다. 35년 만에 50배나 가치가 상승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남 불패라는 신화의 시작이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강남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재건축이었습니다. 1973년 지어진 반포주공, 1979년 준공된 은마 아파트 등 강남 초기 대단지들이 준공 20년을 넘기면서 재건축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반포주공 2단지는 2009년 재건축을 마치고 유명 브랜드 아파트로 거듭났습니다. 이 시기 재건축 아파트들은 엄청난 시세 차익을 가져다 주었고 이는 곧 재건축은 대박이라는 공식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붐이 과열되자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까지만 해도 지은 지 20년이 넘으면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서울시가 재건축 연한을 늘리고 안전진단을 강화하면서 개포동 재건축이 과열되는 조짐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부터 강남 집값과 정부 정책 간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강남은 정부의 집중 타깃이 되었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8.2 대책은 역대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라며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5년간 무려 12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2003년 5월 주택가격 안정대책으로 수도권 전역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고 9.5 대책으로 재건축 아파트의 중소형 의무건설 비율을 60%로 높였으며 12구 대책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고 투기지역 주택담보 인정 비율을 40%로 내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역설적이게도 강남 집값은 더 올랐습니다. 노무현 정부 초기 강남권이 평당 1,970만원, 비강남권이 1,120만원이었는데 정권 말기에는 강남권이 평당 4,210만원으로 2,240만원 급등했습니다. 비강남권은 2,050만원으로 930만원 올라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 시기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전문가들은 강남 때려잡기에 집중한 규제 정책이 오히려 강남 아파트의 희소성을 높이고 똘똘한 한 채라는 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2008년 강남 3구를 제외하고 투기 지역을 해제했고 강남 인근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 주택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명박 정부 5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13% 하락했습니다. 공급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한 결과 집값이 실제로 안정되었던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초기에는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2013년 4일 부동산 정책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재건축 조합원 세채까지 분양 허용 등을 담은 부동산 3법을 도입했습니다. LTV와 DTI를 70%로 대폭 완화하면서 일각에서는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권 말기인 2016년 들어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11.3 대책으로 다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27% 상승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강남은 다시 한번 정부의 집중 포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 이상으로 강도 높은 규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5년간 무려 23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서울 25개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등 전방위 규제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문재인 정부 5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약 5억 8천만 원에서 12억 6천만 원으로 119% 상승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도 30% 상승했고 강남 3구와 용산은 60%에서 80%대로 폭등했습니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18억 3천만 원, 서초구는 17억 7천만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압구정신현대 아파트는 상승률이 57%에 달했고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서울 송파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의 가격은 2017년 17억 9천만 원에서 2019년 28억 5천만 원으로 3년 만에 10억 이상 올랐습니다. 정부의 규제가 강할수록 강남 집값은 더욱 올랐습니다. 이것이 한국 부동산 시장의 아이러니였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규제 완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2023년 1월 정부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이 대폭 줄었고 전매 제한 기간도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2024년 1월에는 입주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정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8월에는 88 공급 대책으로 서울과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3년간 강남 3구 평균 평당 가격은 18% 올랐고 강남 3구 이외 서울 22개 자치구는 7%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말기 강남 아파트 가격은 32억 3천만 원으로 비강남 아파트의 3.2배에 달해 역대 정부 중 강남과 비강남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무현 정부 초기 강남과 비강남 격차가 2억 6천만 원이었던 것이 윤석열 정부 말기에는 22억 1천만 원으로 8.5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규제를 완화했는데도 여전히 강남이 독주했던 것입니다. 강남 부동산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재건축입니다. 특히 은마 아파트는 강남 재건축의 상징이자 갈등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은마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999년의 일입니다. 준공 후 20년이 지나 시설 노후화와 주차난 등 문제가 제기되면서 2000년 7월 추진위가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드라마였습니다. 2003년 추진위 설립인가를 받았지만 안전진단에서 연속 불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재건축 기대감에 은마 아파트 77제곱미터형 가격은 2001년 3억 7천만 원에서 2002년 4억 8천만 원, 그리고 2003년 6억 2,500만 원으로 2년 만에 2억 5천만 원이나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은 쉽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은마 아파트는 최고 49층 5,598가구로 재건축할 계획이었지만 초고층 설계에 대한 논란, 용적률 문제, 층수 제한 등 각종 규제와 주민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습니다. 추진위원장, 조합장 선거 관련 소송이 난무했고 조합 비리와 내부 주민 갈등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2021년 추진위원장이 해임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결국 전환점은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찾아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했고 2022년 10월 정비계획안이 가결되었으며 2023년 9월 27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2000년 추진위 설립 후 무려 23년 만이었습니다. 2025년 9월 1일 서울시는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최종 가결했습니다. 기존 4,424가구에서 최고 49층 5,893가구 규모로 재건축이 확정된 것입니다. 추진위 설립 후 25년, 준공 후 46년 만에 은마 아파트 재건축이 드디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2030년 착공, 2034년 준공이 목표입니다. 2025년 10월 15일 정부는 다시 한번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동시에 묶는 3중 규제였습니다. 주담대 한도는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축소되었습니다. 시가 15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최대 4억, 25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최대 2억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전세대출 이자도 DSR에 반영되고 스트레스 금리는 3.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대책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거래량은 급감했지만 가격 상승세는 여전했습니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재건축 단지와 선호 지역의 수요는 여전히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 또 다른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재건축 단지에서 소형 평형과 임대주택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었습니다. 여의도 공작 아파트에서는 KB 부동산 신탁이 소유주 동의 없이 설계를 변경해 소형 평형 비중을 늘리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60제곱미터 이하가 63가구에서 141가구로 늘어났고 토지를 가진 소유자 등을 고층부에 우선 배정하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런 갈등은 소셜믹스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재건축 단지에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배치하도록 했는데 이를 저층과 고층에 골고루 분산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소유주들은 한강뷰 로얄동을 임대주택에 준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재건축이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닌 사회적 갈등으로 번진 것입니다. 2025년 11월 현재 서울 아파트 값은 7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는 평당 4천만 원을 돌파했고 일부 프리미엄 단지는 평당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에 달하며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 공급 절벽을 가장 큰 변수로 꼽습니다. 서울 입주 물량이 5,000호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세 가격은 4.0% 상승하고 매매가 상승폭의 5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남 3구는 이미 전 고점을 넘어섰고 마용성 등 핵심 지역 중심으로 수요가 계속 쏠릴 전망입니다.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호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자 정부는 추가 대책을 준비 중입니다. 특히 종부세 강화, 양도세 중과 복원 등 세제 개편이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1970년대 허허벌판에서 시작된 강남 개발은 5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의 심장이자 상징이 되었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는 2021년 50년 역사의 막을 내리고 재건축에 들어갔습니다. 음마아파트도 46년 만에 재건축이 확정되었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반세기에 걸친 헤리티지를 잇는 재건축이 진행 중입니다. 강남은 어떻게 강남이 되었을까요? 정부의 계획적 개발, 명문고 이전으로 형성된 파락군, 재건축 기대감,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정부의 규제까지 이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강남을 만들어냈습니다. 역대 정부는 저마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나섰지만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12번, 문재인 정부는 23번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강남 집값은 더 올랐습니다. 규제가 강할수록 똘똘한 한 채라는 심리가 강해지고 강남의 희소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강남 부동산을 둘러싼 갈등과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재건축을 둘러싼 소유주 간 갈등, 소형 평형과 임대주택 배치를 둘러싼 논란, 정부의 규제와 시장의 반응 사이의 괴리. 결국 강남 부동산의 역사는 대한민국 사회의 욕망과 갈등, 그리고 끝없는 도전의 역사였습니다. 허허벌판에서 시작해 50년 만에 평당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을 넘어선 기적 같은 이야기. 그러나 그 이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좌절과 희망, 갈등과 화해가 있었습니다. 2026년, 2027년, 그리고 그 이후 강남 부동산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공급 절벽과 규제 강화 속에서도 강남 불패 신화는 계속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변화가 찾아올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